갭투자의 몰락. 영끌로 5채 매입했다가 빚만 남은 53세 김재훈 씨의 절규. 2021년 초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53세 김재훈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가 매입한 것은 강남구 역삼동의 24평형 아파트. 매매가 12억 원, 전세 10억 원. 겨우 2억만 있으면 강남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진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갭 투자구나. 2억으로 12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니.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고 명예퇴직한 김재훈 씨. 퇴직금 3억 원과 평생 모은 예금 2억 원, 총 5억 원의 목돈을 손에 쥔 그는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은행 이자는 연 2%도 되지 않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와 부동산 카페에서 접한 갭 투자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갭 투자로 5년 만에 10억 벌었다. 월급쟁이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전세 레버리지만 잘 활용하면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 이런 성공 스토리들이 매일 그의 휴대폰 화면을 채웠습니다. 부동산 카페에는 수천 명의 회원들이 인증샷을 올리며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했습니다. 20대 청년이 갭 투자로 아파트 3채를 모았다는 글, 30대 직장인이 5년 만에 10채를 보유하게 됐다는 글, 모두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훈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오려나는 30년 직장 경험이 있고 신용도 좋으니까 대출도 더 잘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그의 갭 투자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매물 계약을 마친 재훈 씨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계산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매매가 12억 원, 전세가 10억 원, 갭 차액 2억 원, 취득세 및 비용 약 5천만 원, 실투입금 2억 5천만 원. 2억 5천으로 12억짜리 아파트라니. 이게 바로 레버리지구나. 재훈 씨는 부동산 투자 책에서 배운 용어를 떠올리며 뿌듯해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강남은 절대 안 떨어져요. 2년 후 전세 만기되면 최소 13억, 14억은 받으실 거예요. 그때 팔면 1억에서 2억은 버는 거죠. 전세금 10억은 세입자가 살려주는 거니까 본인 돈 하나도 안 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재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계획처럼 들렸습니다. 첫 계약의 성공에 고무된 그는 곧바로 다음 매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재훈 씨는 2달 만에 2번째 매물을 계약했습니다. 송파구 잠실의 30평형 아파트. 매매가 15억, 전세 13억. 이번에도 갭은 2억이었습니다. 이제 내 자산이 27억이야. 겨우 5억으로. 재훈 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카페의 회원들은 그를 축하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2채로 끝내지 마시고 5채는 가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들이 재훈 씨의 욕심을 자극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더 사라고 말했고 실제로 5채, 10채를 보유한 사람들의 성공담이 넘쳐났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현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카페의 고수들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신용대출 받으세요. 30년 직장 다니셨으면 5천만 원은 가능하실 거예요. 재훈 씨는 처음으로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신용등급은 1등급이었고 은행들은 기꺼이 대출을 내어주려 했습니다. 각 은행에서 1천만 원씩 총 5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율은 연 4%대로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물. 강동구 고덕동의 26평형 아파트. 매매가 9억, 전세 7억 5천.
갭 1억 5천에 대출 5천을 보태 계약을 마쳤습니다. 2021년 여름 재훈 씨는 총 3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총 자산 가치는 36억 원, 투입한 자금은 5억 원과 신용대출 5천만 원, 장부상으로는 30억 넘게 레버리지를 일으킨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는 조급함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정말로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용대출도 한도가 찼고 더 이상 빌릴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동산 중개인이 좋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임대업 대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미 세 채를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돼요. 전세 받은 집들이니까 월세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재훈 씨는 이미 보유한 세 채를 담보로 1억 5천만 원의 대출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총 2억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매물은 경기도 하남시의 아파트. 신도시가 개발 중이라 미래 가치가 높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매매가 8억, 전세 6억 5천, 갭 1억 5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천 송도의 아파트. 매매가 10억, 전세 8억, 갭 2억. 2021년 가을 재훈 씨는 총 5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총 자산 54억 원, 총 전세금 44억 5천만 원, 본인 투입금 5억 원, 총 대출금 2억 원, 신용대출 5천, 담보대출 1억 5천. 내가 해냈어. 54억 자산가가 됐어. 재훈 씨는 벅찬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부동산 카페에 인증글을 올리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본받겠습니다. 곧 100억 하시겠네요. 하지만 재훈 씨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유한 54억 원 중 실제로 자기 돈은 5억 뿐이고 나머지 49억은 다른 사람의 돈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언젠가는 돈을 돌려달라고 할 것이라는 사실을. 2021년 겨울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DSR 총부채원리 금상환 비율 도입,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양도소득세 중과. 매주 새로운 규제가 쏟아졌습니다. 재훈 씨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나는 대출이 많지 않고 전세로 다 돌리고 있으니까 문제 없어. 정부가 아무리 규제해도 강남은 안 떨어져. 하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얼어붙었습니다. 2022년 초부터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팔려는 사람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0.5%였던 기준금리가 1%, 1.5%, 2%로 오르더니 급기야 3%를 넘어섰습니다. 금리 인상의 여파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재훈 씨가 받은 신용대출 이자율이 연 4%에서 7%로 뛰었습니다. 신용대출 5천만 원의 월 이자 약 30만 원, 담보대출 1억 5천만 원의 월 이자 약 70만 원, 월 총 이자 부담 약 100만 원. 재훈 씨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150만 원. 이자만 내고 나면 생활비로 5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아파트 값이 오르면 다 해결될 거야. 재훈 씨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아파트 값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초 첫 번째로 계약한 역삼동 아파트의 전세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2년 전 10억에 전세를 준 그 집이었습니다.
세입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장님, 이사 가려고 하는데 전세금 언제 돌려주실 수 있으세요? 재훈 씨는 당황했습니다. 10억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말인가? 그의 손에 있는 현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자 내느라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새 세입자 구하면 되죠.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10억 주시면 그걸로 돌려드리면 되니까요. 하지만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2년 전과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세 수요는 급감했고 집주인들은 앞다투어 세입자를 찾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가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2년 전 10억이었던 전세가가 이제는 8억 5천만 원이 시세였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나 떨어진 것입니다. 새 세입자는 8억 5천만 원만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훈 씨는 차액 1억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야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건가? 하지만 이미 2억이나 빚이 있는데 재훈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또 다른 담보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서 DSR 비율을 보니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재훈 씨는 급한 대로 제2금융권을 알아봤습니다. 캐피탈, 저축은행. 다행히 한 저축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은 연 10%였습니다. 새로운 대출 1억 5천의 월 이자 약 125만 원. 기존 대출 2억의 월 이자 약 100만 원. 총 월이자 부담 약 225만 원. 국민연금 150만 원으로는 이자도 다 못 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매달 75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재훈 씨는 어쩔 수 없이 예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아껴두었던 비상금 5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6개월 후 두 번째 아파트의 전세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송파 잠실의 그 집이었습니다. 전세금 13억. 2023년 여름 뉴스에서는 매일 전세 사기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빌라왕 사건, 역전세난 피해자들의 눈물. 재훈 씨는 TV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이랑 뭐가 다른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의 세입자도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13억이라는 거금. 하지만 새 세입자를 구하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전세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전세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월세로 전환하는 집들이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지금 전세 나가기 힘듭니다. 월세로 전환하시는 게 어떠세요? 월세로 전환? 그건 재훈 씨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전세로 돌려야 내 돈이 안 드는데 월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 8억에 월세 200만 원이 시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세입자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재훈 씨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기존 전세금 13억을 돌려주려면 8억 보증금으로는 5억이 부족합니다. 그 5억을 어디서 구합니까? 설상가상으로 기존 세입자는 이사를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달 안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 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재훈 씨는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 채를 팔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장 비싼 송파 아파트를 팔려고 했습니다. 매매가 15억이었으니까 팔면 여유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세금 13억을 돌려주고 나면 순수하게 손에 쥐는 돈은 2억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2년 전에는 15억에 샀지만 지금은 아무도 15억에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은 14억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요. 급하시면 13억 5천이라도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3억 5천? 그럼 전세금 13억 돌려주고 나면 5천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원래 투입한 자금이 2억 5천이었는데 재훈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2년 만에 2억을 날리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입자의 독촉은 계속됐고 법적 문제로 번지면 더 큰 손해를 볼 것 같았습니다. 결국 13억 5천에 금매로 내놓았고 3개월 만에 겨우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손실은 2억 원이 되었습니다. 한 채를 팔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 강동 고덕의 전세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전세금 7억 5천. 역시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없었고 월세로 전환하려니 보증금 5억에 월세 150만 원이 한계였습니다. 차액 2억 5천을 마련하기 위해 또 금매를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아파트 하남. 매매가 8억에 샀던 집을 7억에 팔았습니다. 전세금 6억 5천을 돌려주고 나니 손에 쥔 돈은 5천만 원. 원래 투입 자금 1억 5천에서 회수 금액 5천을 빼니 결국 손실 1억 원 되었습니다. 이렇게 팔고 또 팔았습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 인천 송도도 결국 팔아야 했습니다. 10억에 샀던 집이 8억 5천에 팔렸습니다. 전세금 8억을 돌려주고 나니 5천만 원. 2024년 봄 재훈 씨의 손에 남은 것은 두 채의 아파트뿐이었습니다. 역삼동과 강동구 아파트. 그나마도 모두 월세로 전환된 상태였고 월세 수입으로는 대출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종 정산. 2024년 여름 재훈 씨는 남은 두 채마저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역삼동 아파트 12억에 샀던 것을 10억 5천에 매도, 강동 아파트 9억에 샀던 것을 7억 5천에 매도. 모든 매도가 끝났을 때 재훈 씨가 손에 쥔 현금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은 여전히 3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용대출 5천, 담보대출 1억 5천, 저축은행 대출 1억 5천, 현금 1억 2천으로 대출금 일부를 갚고 나니 여전히 2억 3천만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최종 계산.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은 퇴직금 3억과 예금 2억을 합쳐 5억 원.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대출 상환 후 0원. 남은 빚은 2억 3천만 원. 총 손실은 잃어버린 자산 5억과 빚 2억 3천을 합쳐 7억 3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 모두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갚아야 할 빚만 2억 3천만 원. 53세의 나이에 재훈 씨는 빈손이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가족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재테크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았고 아내도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재훈 씨는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5억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두 딸도 알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기대하고 있었고 작은 딸은 대학원 학비 지원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엇도 해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딸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재훈 씨는 그 눈물 뒤에 숨은 실망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재훈 씨는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처음에는 시장 탓을 했습니다. 정부 규제 때문이야.
금리 인상 때문이야. 전세 사기 뉴스 때문에 시장이 얼어붙은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었습니다. 첫째는 레버리지에 대한 착각입니다. 5억으로 54억의 자산을 만들었다고 좋아했지만 실제로는 49억이 다른 사람의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언젠가는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전세 시장에 대한 과도한 맹신입니다. 전세는 영원할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한국 특유의 제도이고 시대가 변하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월세 전환이 대세가 되면서 전세 갭 투자의 기반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셋째는 타이밍의 오판입니다. 2021년은 부동산 시장의 정점이었습니다. 하필 가장 비쌀 때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는 조급함이 판단을 흐렸습니다. 넷째는 분산 투자의 실패입니다. 5억을 전부 부동산에 올인했습니다. 주식, 채권, 현금, 다양하게 분산했어야 했습니다. 한 분야에 모든 것을 걸면 그 분야가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는 욕심입니다. 한 채로 끝냈어야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더 빨리라는 욕심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2024년 가을 53세의 재훈 씨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월세 50만 원. 아내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재훈 씨는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과 부부의 일당을 합쳐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여기서 생활비를 빼고 대출 이자를 내면 원금 상환에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이 빚을 다 갚으려면 아마 70대까지는 일해야 할 거야. 재훈 씨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희망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가족은 곁에 남아 있습니다. 아내는 화가 많이 났지만 떠나지 않았고 딸들도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빚은 반드시 갚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투자라는 걸 하지 않을 겁니다. 재훈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에 뛰어들었고 그중 상당수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재훈 씨의 마지막 말.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 3년 만에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빚까지 졌습니다. 저는 특별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선한 의도가 잘못된 방법과 만났을 때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부동산 투자, 갭 투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특히 노후 자금으로는 절대로. 성실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소비하고 안전하게 저축하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제가 깨달은 진리는 단순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그것이 답입니다.